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추석을 앞두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분 좋은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동반 매수에 나서자 상승폭을 키우면서 3,140선에 장을 마쳤는데요. 개인은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홀로 덜어냈습니다. 특히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는데요. 금융 관련주와 반도체, 여행 관련주들이 흐름 좋았습니다. 네, 코스닥은 1% 넘게 오른 1,030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관과 개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 기조를 이어가 준다면 참 좋을 텐데요. 다음 주 이 추석 연휴 중에 미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직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고심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짚어드리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종목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15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주식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또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석주 발굴의 달인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장이 좋기도 했지만 지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죠. 원익큐브 오늘 무슨 일인가요? 상한가 같습니다. 네, 상한가 종목이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자,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오늘 상한가 종목 딱 하나 나왔어요. 일단 뭐 체감으로는 오늘 순환매 종목들, 그러니까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좀 움직여서 여러분 체감들이 지금 조금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을 텐데 어쨌든 상한가 들어간 원익큐브가 제가 지지난주 이제 아침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었던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폴더오픈 관련주, 바로 은나노 와이어 관련주로 추천해드렸던 종목인데 솔직히 상한가까지 예상을 하고 줬던 종목은 아니고요. 대략 한 10% 정도 수익 나면 그냥 팔아버릴.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사실 내일도 갈 수 있을까 좀 봐야 되는데 내일 갭상승을 뜨게 되면은 수익을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혼자 나홀로 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일단 올라오면 다 저항이에요. 지금 올라오면 다 저항권 라인이고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매도가 아니고 오히려 개인들이 많이 샀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여기 수급 보면은 여기 보면 개인들이 70만 주를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이 69만 주를 팔아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량들을 많이 담으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은 아니었던 것 같고 세력겜이라 그러죠. 세력들의 어느 세력의 개인 투자자가 계속 요거를 뭐 매집을 많이 했었는지 이거를 물량을 다 주워 담았는데 외국인들이 69만 주나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땡겨 올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물린 거죠. 만약에 여기서 또 빠져버리게 되면 이렇게 땡겨 올린 애들은 물린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 이렇게 거래를 이 정도로 실어놓고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렇게 땡겨 올렸으면 한 번 더 땡겨 올릴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난 사람들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잘 팔아주시고 오늘 새벽에 이제 아이폰 13이 나오죠. 그럼 거기에 관련된 은나노 와이어 관련주로 예전에서도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기는 한데 여기 계속 올라올 때마다 다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니까 수익 날 때 잘 팔아주시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고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시장 이제 반등을 이제 조금씩 주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의 모양들이 좋아요. 그래서 꼭 원익큐브만 아니어도
쌍바닥, 이중바닥형이라 그러는데 원익큐브의 바로 어제 모습을 돌리면 이렇게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 주다가 밀리고 이렇게 이중바닥형, 쌍바닥형에 있는 형태에 있는 종목들이 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은 지금 굉장히 많아요. IT 섹터에도 있고, 제가 요즘에서는 이제 코로나 수혜주 해가지고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 해가지고 그쪽 소비주 쪽을 잘 봐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신다 그러면 제2의 원익큐브가 또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정수 위원님께서 이제 시장이 뭐 어떻든 간에 이렇게 강한 종목들, 보석같이 강한 종목들 잘 발굴해 주시는 분이죠.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원익큐브처럼 수천 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한가 가는 강한 종목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로 이정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팜스토리 팜스토리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2,805원에 5%요. 2,805원에 5%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곡물 관련주인데 이제 그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좀 시세를 줬었다가 지금은 좀 하락을 했거든요.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한 달 정도 8월 먹고, 예. 8월 초 정도에 매수를 하셨고요. 네. 지금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실까요? 지금 계속 내려서 네. 언제쯤 이제 매수가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지, 네. 추매가 또 필요한 건지, 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매수가까지 할지.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네. 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종목 진단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팜스토리. 5월달, 6월달에는 좀 모양이 좀 괜찮았었 같고, 그때는 제가 이것도 한번 추천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7월달 이제 장마철 때쯤에서 한번 올라오면은 이제 팔아주라고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때에서 오히려 팔아야 될 때 좀 사신 것 같아요. 2,800원대니까. 아, 그래서 네. 모르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겠어요. 차트를 보면 상승을 하고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여기서 바닥을 만들어 놓고 있고 얘는 이제 뭐 그 사료 관련주이면서 뭐 육계 관련주이면서 뭐 그렇게 해갖고 한 이때쯤에서 농업 관련주 움직이면 같이 움직여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어서 그때 당시 농업 관련주가 뭐 아시아 종묘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흐름들이 좋아서 혹시나 이쪽이 이제 장마철 되게 되면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왜냐면 장마철에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창궐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닭고기 가격도 올라가고 소고기 가격도 올라가고 돼지 가격도 올라가고 사료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농업 관련주 쪽도 한 번씩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5월 달에 한 번씩 이 아시아 종묘부터 해서 뭐 남해학도 마찬가지고 한 번씩 다 추천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한 번씩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다 움직이고 나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때에서 공략을 하지 말고 좀 더 기다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차트를 길게 보면 이게 바닥주가 아니에요. 이미 지금 많이 어느 정도 떠 있는 상황이라서 조정을 받으면 쭉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시간 조정 패턴이라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고가를 그러니까 딱 그 2,800원, 3,000원짜리 정도를 줬기 때문에 저걸 안 줬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한번 시세를 줬기 때문에 얘는 그 시세를 준 거에 따른 물량 소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갖고는 안 되고요. 얘는 보통 보면은 횡보를 하더라도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횡보 기간을 가져요. 한번 움직이려면.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여기도 보면 5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조정 기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대략 한 5개월 정도를 평균적으로 모양을 잡았다가 움직이고 모양을 잡았다가 움직이는데 시세를 한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한 달 지났고 지금 이제 2달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조금 고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공략하려면 지금 조정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을 그래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더 살펴보시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에서 저점을 찍고 얘도 반등을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위치로 보게 되면 이렇게 더 떨어진 애들은 더 많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얘는 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반등 주면 2,200원, 더 떨어지게 되면 1,5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모양새로 좀 보여줘서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렇게 V자 반등이라든지 급반등을 이루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이 차트 모양에서의 저의 생각이고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보다는 다음 달 추석 이후에서 뭐 10월 중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11월 중순이라든지 그때에서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신 다음에 길게 보신다라 그러면은 단가를 좀 낮추면 2,500원에서 2,700원 다시 원래 있었던 고점 라인까지는 도달은 할 수는 있을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가끔가다 뭐 돼지열병 얘기 나올 때마다 한번 움직이거나 아니면 농업 관련주 움직일 때마다 한번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사료 관련주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뭐 가을 다 됐고 뭐 좀 있으면 날 금방 또 추워질 텐데 조금 지금은 당장 움직이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금 포지션이 돼 버려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조정받으면은 사서 모아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조금 고점에 사신 게 조금 안타깝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대선 앞두고 대북 관련 얘기가 나오면 좀 반등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북 관련주를 엮여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대북 관련주 얘기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얘만 빼놓고 철도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얘만 빼놓고 시멘트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상 가봐야 아는 건데 조금 불리한 모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연과 환경이라든지 대아TI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비슷해요. 모양은 비슷한데 이쪽 모양이 조금 더 유리해요. 아니면 아난티라든지 남해화학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더 예전서부터 움직이게 되면 팜스토리가 대북 관련주로 가장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네. 가장 강하게 움직였으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서 움직일 때 보면은 팜스토리가 남북교역주 이슈가 돼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게 아니고 그냥 쟤네들이 움직이니까 딸려가지고 남해학이 움직이고 아시아 종묘가 움직이고 막 그래서 쟤네들이 움직이니까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고 하는 흐름들의 흐름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남북교역주가 먼저 움직여도 움직임은 좀 뒤늦게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그건 저의 생각이고 어쨌든 뭐 먼저 움직여주면 좋죠. 근데 여태까지 흐름이 좀 뒤늦게 움직여서 만약 남북경협주가 움직여서 움직이려면 막 남해학이라든지 아난티라든지 얘네들이 막 폭등을 하고 막 50% 80%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그때 순환매가 이제 찔끔찔끔 움직이면서 그때에서 팜스토리도 낙수 효과로 그쪽으로도 힘이 실리면서 나중에는 좀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주도주로 먼저 치고 갈 것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가 않네요. 그럼 2,500원에서 2,700원 선 오면은 매도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요.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올라오게 됐을 때에서 매도 타이밍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은 1,500원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네. 아셨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계절적 이슈도 그렇고 좀 살아 움직이는 재료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고점에 매수를 하신 점이 좀 아쉽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보자라고 대응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CMG 제약이고요. CMG 제약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960원이고 그리고 비중은 25%에서 한 30%까지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럼 언제쯤 들어가신 걸까요? 이게 조금 됐어요. 한 5,500원대부터 들어간 것 같아요. 해서 계속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네,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4,960원까지 이제 매수 그 평 단가를 좀 낮춰 두신 건데 지금 네네. 현재 고민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지금 너무 밀려가지고 네.
앞으로도 더 떨어질런지도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는 그 조현병 치료제 그 이슈 때문에 들어갔는데 근데 네. 이제 이게 계량 신약이어서 일상으로만 끝나고 일상도 끝나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공장 실사를 못 가고 있다고 인도에 있는 실사를 네. 그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그래도 이게 좀 비중이 많다 보니까 지금 손절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이게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네, 또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로 저희 위원님께 넘겨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제약주 시즌이 원래 겨울철에 좀 많이 움직이는데 작년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3월 달서부터 해서 작년 12월 달까지 내내 움직였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모든 제약사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 개발하겠다고 다들 뛰어들었는데 실제로 거기다 돈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임상 중만 있고 코로나 치료제 화이자 모더나를 이길 수 있을 만한 치료제는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기대감을 모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CMG 제약은 지금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꽤 많은데 얘는 그래도 단기 순이익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물론 작년 대비 실적은 많이 줄었어요. 거의 한 반토막 가까이 41%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자가 아니고 흑자를 내주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제약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네. 제약사들이 그 꿈을 먹고 그래서 신약이라든지 뭐 이걸 먹으면 불로장생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연구개발만 해서 이것만 되면은 대박이 치니까 대부분의 이제 많은 그 제약사들이 적자 회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웃긴 게 네네. 적자여도 주가는 되게 잘 가요. 기대감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실적도 되고 기대감이 있는 회사는 참 좋은데 그러니까 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얘 말고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 제약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다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다 뛰어들었는데 막상 만들어서 성공하는 기업은 지금 흐름을 봐서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5곳 안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제약사들 한 100에서 200여 곳 거기는 제가 볼 때는 난리가 나겠죠. 그럼 결국은 이제 실적 발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코로나 지금 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집단 면역으로 가기 위해서 70% 가기가 이제 이번 주 추석 되면 될 것 같은데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못한 거에 따른 후유증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는 잘못이 없는데 옆에 있는 다른 종목들이 급락을 하면서 제약주의 모든 흐름들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네. 그러면은 회사는 괜찮기 때문에 보유하는 건 괜찮은데 이쪽 형제들 그러니까 이쪽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올 연말에서 한번 박살이 나버리게 되면 얘도 거기 분위기에 휩싸여서 같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유는 좀 전에 설명을 해드렸고 저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편안하고 간편하고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안전한. 그럼 거기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CJ, CGV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영화 관련주인데요. 요즘에 영화관 가면은요. 작년에서는 영화가 나오게 되면 물론 재미있는 영화들은 다 개봉을 다 미뤄요. 왜냐하면 나와봤자 사람들이 안 보니까 망하기 때문에 제작비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영화도 재미도 없었지만 재미없는 영화가 나왔으니까 사람들도 관심이 없을 거고 관객 수가 뭐 1,000명, 500명 뭐 이래요. 어떤 영화는 막 21명 보고 그래요. 망한 거죠 작년에서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이미 벌써 200만 명, 300만 명 보는 게 꽤 많습니다. 모가디슈 같은 경우는 350만 명 이번에 봤고요. 그리고 뭐 그 이강수가 나왔던 뭐죠? 지금 싱크홀 나오는 거 그것도 220만 명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심심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보게 되는데 실적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위드 코로나로 가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차라리 소비주 쪽이 제약주보다는 더 깔끔하고 더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쉬운 게 소비주들은 실적을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실적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적자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이 회사는 지금 소비주인데 지금 적자야. 그래도 이 회사는 괜찮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약주들은 그 코로나 세타에 의해서 제약주들이 제일 좋을 때였는데 아니 왜 적자지? 이렇게 이제 토를 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은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섹터가 소비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제약주들은 이제 다 따져야 돼요. 막.
엄청 따져야 됩니다. 너 왜 돈 못 벌었어? 그렇죠? 너 왜 적자야? 지금 코로나에서 제약주가 제일 좋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따져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골치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얘도 쌍바닥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4,500원에서 한 4,7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딱 61선 라인이 정확히 걸리거든요.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은 팔아주시고 소비주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잘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절하지 마시고 들어주면 4,500원에서 4,700원에서는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약주에 대해서 CMG 제약에 대해서 앞으로 신약이라든지 뭐 조현병이라든지 그 기대감으로 가져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네. 기대감으로 가져가시기에는 굉장히 난관이 좀 많을 수 있다. 그걸 다 참아내신다라 그러면은 권해드리진 않는데 저점 라인이 2,300원에도 있고 3,000원에도 있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다 빠진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모아서 간다라 그러면 나중에서 다시 제약주의 제약주 시대가 다시 또 오겠죠. 1년 뒤든 2년 뒤든 그러면 다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는 다시 올라갈 수는 있어는 보여요. 근데 현재로서는 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제약주들이 올 연말에서 무더기로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면은 적자 4년 5년 하다 보면 걔네들이 이제 상장 폐지 이슈에 걸려가지고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제약주에서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서 상장 폐지이 되게 되면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실려 내려가면서 괜히 제약주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같이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니까 올 겨울 되기 전에 반등 나오면 종목 교체가 어떨까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CMG 제약 종목 진단해 주셨습니다. 요즘 또 워낙 이제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지수가 고점이기도 하고 좀 불안한 장세기 때문에 어려운 제약 바이오 종목보다는 소비주처럼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4,500원에서 4,700원 선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매도를 하고 보다 더 안전한 종목으로 포트 교체해보는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사원 2,590원에 네. 30%입니다. 네, 비중은 30%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이제 비철금속, 구리 관련주죠. 이제 정치 퇴바주로 엮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매수가가 보니까 오늘 이제 2,600원 종가랑 거의 비슷하시네요. 예, 언제- 어제 매수했습니다. 어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어떤 기대감을 안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글쎄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나중에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매수해봤는데 낙폭 과대 종목으로 보시고 이제 매수에 들어가셨는데 그럼 예. 위원님께 오늘은 어떤 부분 좀 여쭤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좀 갈 수 있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또 서원 종목 전망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서원을 공략을 하셨는데 최근에 조일 알루미늄부터 해서 뭐 사마 알루미늄 이쪽 이제 비철금속이 잘 갔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얘도 이제 순환매로 쫓아갈 때가 됐는데 아마 이거 갈 것 같아요. 원하시는 뭐 목표 가격 단기적으로 생각하신 자리가 있나요? 글쎄요, 한 3,000원 가까이까지 갈 수 있을까 하고요. 딱 그 정도면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게 이제 이중바닥형인데 지금 시장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 애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잘 공략을 한 종목이고요. 앞에 예. 거래가 한번 실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제 조만간에. 그러면 싹 올라가게 되면 일단 61선 저항 라인에 부딪히는 자리는 2,900원인데 이게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3,000원까지의 돌파 시도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 2,900원, 3,000원 정도 올라오면 절반이나 절반 이상 한번 팔아줬다가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3,500원까지 노려보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는 매매 패턴으로는 괜찮은 종목으로 그리고 뭐 수급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사셨다. 그래서 얘도 곧 이중바닥형 완성형으로 원익큐브처럼 한번 시세를 줄 수가 있어 보이니까 그냥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0원 더 가능합니까요?
네, 가능하죠. 대신에 2,900원, 3,000원 사이에서 절반이나 절반 이상 한번 팔아주시는 것만. 나머지는 3,500원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아셨죠? 알겠습니다. 예. 네, 서원 종목 잘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중 바닥을 만든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이 보인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 짚어주셨습니다. 3,000원 선 올라오게 되면 매도를 해서 우선 절반 정도는 수익을 잘 챙기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대주전자 재료 매수가가 네. 79,800원에 10%입니다. 매수가가 79,800원에 800원. 네네. 10%. 네. 좀 많이 상승을 했을 때 이제 들어가셨네요. 그죠? 네. 따라갔습니다. 네. 아, 따라 들어가셨고. 네네. 계속해서 좀 올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조금 하락을 해서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 위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실지 바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주전자 재료,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그다음에 MLCC 관련주로, 뭐 여기저기 방송사에서도 막 좋게 많이들 소개가 됐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 대주전자 재료가 참 강하게 잘 움직여줘서 기분은 좋은데,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는 이제는 조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걱정돼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그거라도 오면 본전이라도 오면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아니면, 안전하겠죠. 네. 내려가면 오히려 더 잡아야 할지. 자, 예를 들어서 KH바텍을 네. 보게 되면 제가 KH바텍을 7월 달에 실전 매매 정도 추천했었거든요. 네네. 폴드오픈 관련 쪽으로 7월 달에 추천했는데 많이 갔어요. 많이 네. 갔으니까 조정받으면 지금이라도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바닥에 샀으니까. 그래서 꽤 많이 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사서 40%, 50% 이렇게 수익이 날 때 파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KH바텍을 3만 원에 사게 되면 이거는 꼼짝없이 물려서 얘가 올라와줘야 팔 수가 있고 계속 빠지게 되면 이 좋은 장에서 즉 이중바닥형 바닥에서 원익큐브 상한가를 갔지만 아까 질문했었던 그 비철금속도 서원도 이렇게 바닥에다가 튈 거고 다른 애들도 바닥에다 튈 거고 이 좋게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장에서 꼼짝없이 물려버리게 되면은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날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거는 내일 일단은 음봉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꼼짝없이 KH바텍처럼 물리게 될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요. 지금 KH바텍 만약에 어떤 사람이 3만 원에 물려 있으면 지금 위치에서 이걸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팔아요. 이거 반등 줘서 3만 원이나 2만 9천 원 올라와 파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면은 계속 들고 있겠죠? 네. 그럼 마찬가지예요. 대주전자재료도 내일 반등 안 나오고 만약에 7만 원 떨어지면 반등 줄 때까지 또 기다릴 거고 6만 5천 원 떨어지면 계속 들고 있을 거고 6만 5천 원으로 한 달 동안 있을 거면 계속 갖고 있겠죠. 올라올 때까지. 네. 네.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당연히 들어주면은 빠져나오는 게 좋은 거고요.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내일 만약에 7만 5천 원이 깨져도 손절을 하셔야 돼요. 빠른 손절은 7만 7천 원 잡아드릴게요. 빠른 손절은 7만 7천 원, 좀 느린 손절은 7만 5천 원. 그 자리가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고 있다 보면 미련만 생기고 시간만 갑니다.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KH바텍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안 깨지고 내일 바로 들어줘서 8만 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8만 원으로 올라오게 되면 팔아주고 다른 쪽으로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들어갔다가 이거를 떨어져 버리게 되면 여기서 자금들이 묶일까 봐. 그래서 뭐 차트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걸 싸게 샀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6만 원이나 5만 5천 원 혹은 그 이하에 샀었어야 될 종목을 쫓아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쫓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인데 그래서 여기 7만 7천 원이 깨지면 손절을 해줘야 돼요. 원래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유하시고 내일 깨지면 손절을 안 깨지면 수익 내서 잘 파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예상가를 보고 조금이라도 오름세가 있으면 그때 팔고 그렇죠. 아니면은 뭐 그냥 보합으로 떨어지면 보합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77,000원이 안 깨지면 다시 오를 수 있으니까 77,000원이면 네. 보합이 아닐 거예요. 한 3, 4% 정도 빠져 있을 텐데 그때에서도 손절을 나가주는 게 리스크 관리상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추경 매수를 해서 들어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추경 매수는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탈출을 해서 나오자라고 전략 챙겨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 화요일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스피드 상담이 있는 날이죠. 유튜브와 문자로 오늘도 정말 이 종목 상담 접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빠르게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달려주시죠. 자, 그러면은 스피드 상담으로 유튜브랑 문자랑 한번 같이 동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세움 메디칼 5,050원의 비중은 5%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뭐 의료기기 관련주들 그래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그래도 뭐 움직임들이 최근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얘는 움직임이 아예 없었네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는 반등 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보유하세요. 거래도 없고 뭐 여기서 더 이상 뭐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얘도 이중바닥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쌍바닥 있는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는데 이슈가 지금 잘 안 돼서 그래요. 이슈가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편입이 돼 있다 그러면은 바로 튀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는 매도 타이밍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디딤. 자, 음식업종 종목인데 1,850원에 수익이시네 그래도 비중은 20%. 저점 여기 1,990원 정도 여기를 지지를 해주면 박스권에서 다시 올릴 거예요. 다시 올리면 한 2,300원, 2,400원 그 사이에서는 또 절반을 팔았다가 밀리면 또 다시 사고 또 올라오면 딱 팔고 밀리면 다시 사고 계속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계속 갖고 있으면 기분 좋았다가 기분 나빴다 기분 좋았다가 이럴 거니까 절반만 가지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이상도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뭐 차트는 괜찮네요. 한번 가겠네. 자, 이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자, 건설주들이 아직 조정 구간에서 아직 빠져나오진 못하고 박스권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최근에 GS건설, 삼성엔진, 현대건설 흐름들이 괜찮아요.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재건축에 대한 뭐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고 뭐 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또 기대감도 남아 있을 거고 또 외국인들은 사는데 연기금은 또 열심히 또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 박스권으로 보시고 매수 가격이 7,200원 한 7,5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로 올라오면 한 어느 정도는 팔았다가 다시 밀리면 다시 싸게 사는 그런 매매는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흐름은 건설주들 괜찮아 보여요. 오히려 추석 지나고 나서 건설주의 흐름들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를 보시면은 매매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고요. 자, 다음으로는 ICD. 자, ICD 이거 이전에서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미 6월 달인가요? 7월 달에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제가 손절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늦었어요. 이제 손절은 늦었고 이거는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이 돼야 움직일 것 같아요. 차트 모양이 지금 당장 움직일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17,800원. 이미 손절이 늦었죠. 여기서 손절했어야 돼요. 6월 달, 7월 달에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올라올 때 여기서라도. 지금은 늦었기 때문에 내년까지 바라보셔야 됩니다. OLED 관련주들이 일단은 전망은 좋으니까 내년에서는 가겠죠.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소비주가 먼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건설주. 그래서 오히려 건설주라든지 소비주라든지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IT는 거의 다 뭐 몰빵식으로 들어가는데 소비주하고 건설주는 또 다 안 건드려요. 건설주는 무거워서 잘 안 건드리고 최근에 빠진다고 별로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고 있어서 안 움직이는 거고 아니 안 건드리는 거고 소비주들은 지금 계속 델타 바이러스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델타, 뭐 감마, 뭐 알파, 뮤, 뭐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막 창궐한다고 난리를 치니까 또 사람들이 또 겁이 나서 지금 못 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비주 쪽하고 건설주 쪽이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뭐 이전 쪽 있죠. 그쪽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IT가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은 저의 그냥
뇌피셜인데 일단 IT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순서가 좀 뒤늦게 좀 밀릴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아이원스. 자, 문자 종목으로 아이원스 매수 가격은 9,330원에 비중은 5%. 이거 참 차트가 일단 10,000원을 안착을 하면은 보유를 하시고 안착 못하면 절반을 파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익권 여기 있으시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추석 전에 안착을 해주면은 보유해서 가지고 추석 전에 안착 못하면 절반만 파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빠지면 8,000원이나 7,000원 다시 잡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은 벽산. 문자 상담은 벽산. 4,300원의 비중은 25%. 한 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그러니까 내일서부터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일본 시장은 지금 31년 만에 신고가 같다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미국 선물도 보니까 강한 거 보면 계속 반등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5,000원까지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면서 팔았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그래서 지금 뭐 건자재 관련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은 저는 나쁘게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보면 길게 보면 이런 애들은 다시 사야 돼요. 바닥에 있을 때 다시 사야 됩니다. 차트 봐봐요 한번.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거 나중에 어떻게 조정을 받아서 어떻게 싸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결국은 6,000원, 7,000원으로 갈 겁니다. 6,000원, 7,000원으로 갈 차트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고 단기적으로만 그냥 절반 정도 팔았다가 뭐 내려오면 다시 사고 뭐 그 정도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AD 테크놀로지 23,700원. 23,700원. 뭐 바로 들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일단 22,500원까지는 들어줄 거예요. 이번 타이밍에서. 잘 가면은 24,000원인데 쉽지는 않아요. 23,500원 정도에서 걸릴 것 같은데 23,000원서부터서 올라오게 되면은 비중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고 한번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사세요. 계속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올라왔다 또 떨어지면은 또 마음 상하니까 올라올 때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싸게 사서 그러면은 다시 올라오면 수익으로 바뀌겠죠. 그런 식의 매매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동아약품. 동아약품 19,300원에 비중은 10%. 너무 횡보를 하네요. 이렇게 너무 횡보를 하면 이게 언제 올라갈지 기약이 없는데 한 17,000원대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세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은 참 이게 골치가 아파요. 이게 올라가주면 벌써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게 이제 제약주의 지금 흐름들이 다 이렇다는 얘기거든. 지금 제약주들 중에서 급등한 애들이 있죠. 걔네들 왜 움직이는 거냐면 제약주 섹터가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작전주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이 돼 있는 애들만 움직여요, 지금 제약주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약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한단 17,000원대에서 다시 질문 주시고 지금은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하나 종목들을 또 꼼꼼하게 뜯어봐 주시는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 이렇게 든든한 투자 전략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샵 00815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현대모비스 매수 문의 좀 하려고 그래. 아, 매수하신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네. 이제 매수 예정이신 거죠? 예, 언제쯤 살까? 지금 시기가 어떤가? 아, 네. 지금 좀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현대모비스를 보시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차 오너신가요? 아, 현대모비스요. 현대모비스.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좀 보시는 걸까요? 아니, 지금 사도 된가? 매수가 어느 때 사면 좋겠는가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사신다 그랬는데 살려면 지금 정도의 위치에서 사셔도 돼요. 네, 아.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을 좀 하다 보면 매수를 항상 그 꼭지에서 잘해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 꼭지가 아니죠, 근데. 꼭지는 아닌데. 이번에는 전문가한테 잘 물어서 자 매수 참 잘했다 이런 말 한번 들어보려고. 아,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지금 얘보다 더 많이 빠지고 가벼운 종목들, 그러니까 낙폭과대라 그러죠. 그런 예. 종목이 좀 더 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서원이라는 종목을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도 1,200억밖에 되지를 않고 현대모비스보다 많이 빠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오히려 공략했을 때에서 빠른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15%가 잘 올라가요. 그렇구나. 그런데 현대모비스는 얘는 얘만 움직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대차도 움직여야 되고 기아도 움직여야 되고 현대위아도 움직여야 되고 만도도 움직여야 되고 그쪽 섹터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얘가 움직이지. 걔네들은 안 움직이고 오히려 빠지는데 얘 혼자 올라가기가 좀 깝깝합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움직이기에는. 근데 아까 전에 서원은 네. 자 보세요. 다시 또 보면은 서원은 뭐가 또 쉬우냐면 아까 전에 사마알루미늄이라든지 다른 애들은 이미 벌써 다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조일알루미늄도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쟤네들은 이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쟤네들은 어느 정도 떨어져도 또 급등주의 또 특징이 또 많이 떨어지면 또 급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 타이밍에서 서원이 더 쉬워 보이는 패턴이 되는 거고요. 현대모비스는 차트는 괜찮아요. 여기서 이중바이오캠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게 하겠죠. 움직이긴 하겠지만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기보다는 정말 많이 나면 10%, 이번 추석 전에 그리고 네. 추석 전에 적당히 나면 한 3에서 5% 정도? 그래서 매수는 가능하다. 근데 이거보다 쉬운 종목들은 꼭 서원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뭐 소비주들도 다 비슷하거든요. 낙폭과대인 종목들, 엔터주들도 그렇고 그런 애들로 찾게 되면 얘보다 더 쉽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지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기왕에 이제 통하기 참 연결해보니까 기왕에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포스코 ICT가 많이 빠졌는데 그거 매수하면 어쩔까요? 그것만 미안합니다. 그거는 정말 이제 뒤에 분들도 계속 기다리시기 때문에 잠깐만 다시 좀 전화 봐주세요. 주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아침에도 실전 매매 정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에서 상담 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현대모비스는 지금 가격으로 매수 된다 그 말씀이죠.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 그 장기로 가도 될지 잘만 아니요, 정도. 장기로는 아직 보지 마세요. 그럼 아직은 단기는 얼마 정도 봐도 될까? 한 단기는 5%? 한 5% 정도 보시면 되고 스윙으로도 많이 보셔도 지금은 30만 원 정도. 근데 아마 여기 28만 원대에서 29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추석 전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 장기로 보지 말한 것은 지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우선 근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지금 현재 차트상 매수 구간으로 봐도 좋기는 하지만 다른 더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저는- 종목 가져오셨나요? 종목이 SK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비중은 30%고 매수가는 27만 3,700원이요. 네, 27만 3,700원에 비중이 30%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TV 소리가 좀 켜져 있으면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려서 네. 들리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27만 3,700원 매수가 비중이 30%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뚜렷한 어떤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바로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SK 일단은 대형주 지주사를 잘 공략을 하신 것 같은데 18조짜리 이런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크게 들어가시거나 이제 급한 마음보다는 좀 끌고 가시는 성향들이 좀 많으신데 단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끌고 가시려고? 저는 1월부터 네. SK를 샀다 팔았다 했는데 이번에 좀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일단 단기로 한번 수익을 보고 나오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기 투자는 어떨지. 그다음에 그래요. 이게 둘 다 가능하고요. 일단은 지금 비중이 30% 일단 많이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번 타이밍에서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28만 원 그쪽까지는 갈 거니까 최소 들어줄 거예요. 이 정도는 들어주니까 거기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 되고 그거 이제 단기 전략인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올릴 때가 됐어요. 네. 근데 18초짜리 종목이 32만 원, 33만 원으로 가려면 지수가 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3,300을 돌파를 하면 그때서는 비중을 줄여놨던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계속 쭉 끌고 가시면 되고 3,400 돌파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30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기는 28만 원, 한 중기 정도의 흐름은 한 30만 원 정도 보시면서 비중 조절만 왔다 갔다 계속 잘 하시면은 문제 없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실적은 괜찮아요. 컨센서스도 괜찮고. 그럼 오늘 좀 오르고 어제도 좀 오르고 외인 수급도 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28만 원 미로 조금 팔았다가 반 정도 팔고 그다음에 계속 가지고 갔다가 30만 원하고 지수 상태 봐서 32만 넘으면 그때 그냥 다 매도하고.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28만 원 정도 왔을 때에서 지금 비중이 많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중이 많으니까 비중을 본인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중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추석 전에서는 본인이 절반을 줄이든 20%를 줄이든 80%를 줄이든 많지 않은 선에서 줄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추석 이후에서 봤더니 지수가 강하다 싶으면 한 30만 원 근처로 올라오면 이걸 갖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궁금하죠 또. 네. 그때 다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단기로는 28만 원 선, 그리고 또 중기로는 30만 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또 좋게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조금 비중이 있으신 만큼 분할로 대응하시면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위원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1호 이정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모처럼 참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은 하루였는데요. 그렇지만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져 줄지도 좀 모르겠고 또 9월장에 뭐 조정론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해서 좀 불안하기는 계속해서 불안하긴 하거든요. 내일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오늘 반등이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일단 이어져야 되는 거고. 아니 일본 시장은 31년 만에 신고가를 가고 있고 유럽 시장도 안 떨어지고 미국 시장도 또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요만큼 반등 나왔다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는 계속 반등이 이어질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거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밀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 관련주 잘 보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주도 지지난주 계속 얘기했더니 지금 오늘 제일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가 어디예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 여행주 오늘 다 폭등 나왔죠? 거기다가 카지노도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고 백화점도 괜찮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또 항공주도 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항공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이쪽 애들 다 지금 강하게 움직인 상태에서 또 계속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이어질 거고 그 다음에서 영화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소비주들 엔터주라든지 이쪽 음식업종부터 해서 이게 다 소비주 쪽인데 이쪽이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이슈는 분명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까지 65몇 프로 정도? 65.5%인가요? 코로나 그 1차 접종자가 그 정도 숫자가 나오는데 추석 전에 이거 70% 달성할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5%에서 2% 정도 매일 달성이 되거든요. 이제 3일 남았죠. 그러면은 70% 넘거나 70% 근접하는 숫자로 아마 1차 접종자가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추석 전까지. 그러면은 이제 70% 넘어가면 그때에서는 이제 80% 달성을 또 눈앞에 두고 있고 정부에서도 코로나의 공전을 가지고 정책을 뭔가 이제 발표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감까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영화 관련주라든지 이런 거 잘 보시라 그랬고 영화 관련주 또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드라마 제작, 영화 관련주 제작뿐만 아니라 엔터주들 그리고 뭐 음식 업종들 그리고 뭐 여행, 뭐 항공주,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비주 관련주들이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은 아직도 종목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 종목들 위주로 해서 추석 연휴를 잘 여러분들 보내시고 오면 움직이지 않을까 해서 10월 달, 11월 달은 코로나의 공존 생각하시면서 수혜주 게임 시작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이제는 시선을 옮길 때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통합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